북한이 미 정찰기의 배타적 경제 수역 진입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격추 가능성까지 현재 위협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연이틀 담화를 통해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에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이 오는 27일에 전승절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 조성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얘기했지만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이 배타적 경제 수역 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격추 위협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의도나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보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정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승절을 앞두고 이제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군사적 위협을 그 긴장 관계를 좀 고조시키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를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이제 그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북한이 어떤 그 남북 관계 경색됐을 때 잘 쓰던 표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미봉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미국과 통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다시 쓰는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명칭을 쓰면서 어떤 남북 관계를 갑자기 좀 극도로 경색으로 몰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미군 정찰기가 그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어떤 통상적인 정찰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그것은 뭐 국제법적으로나 뭐 정치 외교적으로 아무래도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무의 통합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어떤 뭐 선박이나 어떤 그 항공기가 어떤 연안국의 어떤 안전이나 질서를 그 해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통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군의 정찰기라든지 타국의 어떤 그 항공기나 어떤 선박이 통행하는 그런 구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국의 경제 수역이다, 주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한동안 이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그런 유관국의 어떤 주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다소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아직 이게 뭐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 그리고 관련한 재원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 자체만 놓고 봐서도 사실 뭐 미군의 뭐 정찰기를 격추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명분 쌓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분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것, 뭔가 이런 도발들을 지금 실행에 옮기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이제 북한 당국에 3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게 그냥 설화로 이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설화.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말만 끝나면 아무래도 체면 국익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단거리인지 뭐 그런 재원까지는 나온 것은 근데 없습니다. 이제 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현재의 어떤 북한의 어떤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미군의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항해 정찰 활동을 했다고 해서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외교적, 군사적으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습니다. 동해의 어떤 수역에서의 어떤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만큼 위협 의식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북미 간의 관계라든지 한 번도 안보 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탄도미사일 도발이 27일 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이 미군의 정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좀 전승절을 앞두고 어떤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승절을 앞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 결속을 할 그런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일본 같은 유관국들에게 좀 주의로 환기하는 게 있겠죠.
이제 뭐 국제적 환경으로 봤을 땐 미국과 네. 중국 간에 뭔가 뭐 극적인 그 어떤 뭐 합의라든지 타결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뭔가 좀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려는 좀 국면을 관리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방중을 하고 제닛 옐런 그 재무장관이 방중을 해서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공감들이 형성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북한한테는 결국 달갑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북한은 이제 그런 국제 어떤 그 공동체로부터 또 뭔가 좀 이렇게 소외되고 뭔가 잊혀져가는 상황인데 미중 간의 관계는 개선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에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이 타격을 받았고요. 네. 이와 더불어선 국제적으로는 이제 그 문을 걷어 닫고 이제 자유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2025년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잊혀가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이렇게 좀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뭔가 좀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경들을 앞두고 이제 뭐 이렇게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하나를 꺼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좀 다양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카드를 꺼낸 거는 뭐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다양한 카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다양한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단거리 그렇군요. 탄도미사일 어떤 군사적 재원이라든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 번 그 발사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 그 발사를 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무엇보다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최근에 어떤 그 공을 들였던 부분이 우주 발사체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실패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을 투여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뭔가 어떤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통미 복남해가지고 남한과의 그 관계는 갖다가 이제 닫고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쓸 수 있는 카드가 SLBM이라든지 우주 발사체라든지 아니면 ICBM 이런 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할 수 있는 카드가 무리해서 할 수 있는 카드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어떤 옵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27일에 전승절을 앞두고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거리는 아니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됐고 27일 전까지 관련해서 계속 이제 도발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쭉 이어지겠다라고 좀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설화, 담화를 통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대응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존재라든지 어떤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확대시키는 일련의 정치 외교적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전승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와중에 이제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네. SLBM 발사라든지 순항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러한 도발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엄중한 수준의 군사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도 무리가 있다. 그리고 소기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미 대내적 결속, 즉 미국과의 군사적 긴상 관계를 끌어올려서 대내적인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승절을 앞두고 대외적인 어떤 분위기 형성에는 어느 정도 어떤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네네. 추가적인 도발, 심각한 도발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승절 때도 특별한 카드를 지금 북한이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최근에 북한이 보여온 어떤 그러한 도발의 어떤 패턴을 보면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물론 예. 지금같이 최근같이 어떤 또 우발적이라고 할까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떤 사태나 사건이 벌어지면서 탄도미사일을 도발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자유적 국방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자신이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그러한 도발, 즉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전승절이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전승절과 어떤 군사적 국방력 제고하는 부분이 맞아떨어진다면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부탁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유럽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이어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도 열리게 되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국제 회의들이 지금 북한에서는 뭐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즉 미중 관계가 좀 그 해빙 관계로 돌아선다든지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굳건히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약화된다든지 어떤 나토 국가들이 어떤 그 결집을 강하게 해서 러시아를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서 러시아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같은 도발 그리고 무리한 어떤 그 주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자신이 여기 있고 자신이 어떤 그 중국과 러시아를 항상 그 지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일련의 국제적인 행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를 넘는 도발을 한다면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굉장히 특히 중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이 과연 그 북중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즉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를 생각해 본다면 북한도 그렇게 이렇게 도발을 일삼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위를 조절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준에서 어떤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어제 나토 정상회의 첫 번째 있고 나서 공동성명 나온 것이 나토 31개국 동맹국들이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계속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이걸 공동성명으로서 또 명문화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발 수순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좀 반발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복합적으로 본다면 앞에 말씀드린 그 원인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항의성인 반발의 성격도 있겠죠. 그렇죠. 유럽 국가들이 CBI들을 계속 주장해온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그 핵 능력이라든지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갖춰가지고 그러한 핵 능력이라는 미사일 능력이 어떤 불량 국가라든지 유럽 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테러 집단의 어떤 군사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이 어떤 유럽과 더불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 한반도 지역에서의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주요한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인도태평양과 유럽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경고하는 이러한 외교적 수순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떤 외교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뭔가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합참의장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앞으로 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어떤 강화 부분을 좀 언급해서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은 계속 강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뭔가 한미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삼국의 이해관계가 어떤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은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어떤 그 직접적인 유관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삼국 협력이 강화될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쏘는 미사일 어떤 경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한미일의 그 군사 협력이 강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를 뛰어넘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어떤 발전한 이런 모습을 명수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한미일 3국의 어떤 위협 인식이라든지 경제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두고 한미일이 어떤 그 안보 어떤 그 공조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갈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그 한미일 그 미사일 경보, 북한에 대한 미사일 경보 공유를 갖다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워싱턴 선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계속 자꾸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삼국 간에 계속 의견 조율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금 한 상황이고 네. 그 전에 배경이나 전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우리의 공식적인 명칭을 말했단 말이죠. 이 부분 아까 전에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완전히 좀 우리를 다른 나라로 아예 상대국으로 좀 표현한 것이냐 이런 류의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이 부분을 이번 도발이라든지 어떤 주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통미봉남을 다시 한번 꺼내거나 아니면 강화하는 이러한 어떤 공식적인 움직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의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좀 이렇게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이런 국면을 빠져든다 이러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특수관계에 대해라고 이제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어떤 그 통일 과정에서 있는 특수한 관계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북한이 아무리 좀 남북 관계에서 경색이 됐을 땐 남조선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쓰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현대그룹에서 어떤 금강산 그러한 그 시설에 대해서 둘러보는 데 대해서도 이제는 외무성에서 어떤 그 입경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아무래도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좀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어떤 그 외교 관계를 유지하거나 대화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본격화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어떤 대북 억제를 강화하면서도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관리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북한이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